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 내 인권 가치 확산과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게 될 제4기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제4기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4기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7개 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역할은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자문, 도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권고, 인권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등입니다. 임기는 2023년 8월 25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충남도는 입주 후 2자녀 출산 시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 행복주택이 순풍에 돛을 달고 순항 중이라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아산시에서 진행되는 첫 사업은 견본주택을 마련해 입주자 모집을 서두르고 있고 당진 등 5개 시군 현장에서도 첫 삽을 뜨고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충남 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도의 저출산 극복 핵심 사업으로 입주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2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됩니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도는 브랜드명을 충남 꿈비채로 정한 건설형 915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15호의 충남 행복주택을 내년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제2기 충청남도 비상임 인권보호관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제2기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노동과 법률, 이주민 분야 전문가 3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1기 인권보호관 3명을 재위촉해 총 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인권보호관의 주요 역할은 도 인권센터로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조사 지원, 상임 인권보호관과 인권침해 여부 합의 결정 등입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3년 8월 26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1기 인권보호관 활동 보고, 인권침해 상담 조사 현황 보고 등을 가진 뒤 기타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충남도와 보령해양경찰서가 지난 26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해상 응급의료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선박 충돌 등 대형 해양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문 의료진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중증도를 분류하여 긴급한 환자를 우선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충남도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 충남 501호는 160톤급 규모로 20여 년간 섬 지역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진과 선박팀 등 16명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고 발생 시 병원선 전문 의료진을 통한 응급환자 분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관련 합동대응 훈련, 도서지역 및 병원선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가 50억 원, 5개 자치구가 10억 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 원을 출연해 9월 1일부터 대전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대출을 시행합니다. 지원 한도는 3천만 원 이내이며 최초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하고 1년 더 연장할 시에는 1% 2차 보전을 해주는 사무 형태, 즉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 보증 형태로 진행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이자 특례 보증을 시행하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6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서구 월평동 한밭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취약계층 노인 가정에 직접 도시락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사회복지시설이 휴관 중인 가운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허 시장은 어르신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활동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밭종합사회복지관은 1949년 설립된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운영 중이며 코로나19 이후 매일 140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도솔산 화엄사 해광스님과 신도들이 지난 27일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백미 4,000kg을 정상철 세종 충남적십자회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솔산 화엄사는 변동 소재 사찰로 도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신도 한의사들과 무료 한방진료 봉사활동, 저소득층을 위한 쌀, 김장, 연탄 후원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화엄사 해광스님은 신도들이 모은 백미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기탁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지만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탁된 백미는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지사를 통해 서구 소재 생활치료시설 인근 저소득 가구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주민 150명이 의견을 모으면 감사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충남 서천군 자치분권협의회는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대두시켰는데요. 군이 지난해 주민 인식 부족으로 자치분권 실현 부적합 평가를 받은 만큼 이날 협의회가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연결다리 역할을 해 지역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설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자치분권위원 12명을 대상으로 자치분권협의회 워크숍을 열어 자치분권에 대한 설명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한 군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배분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권리 확대,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조정,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시행 등 지역 자치분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검증하고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을 주민들이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특히 시, 군, 구의 주민감사 청구인 기준이 기존 20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조정되면서 앞으로 5만 서천 군민들의 감사 청구가 더욱 손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최우택 배재대학교 교수는 지역 내 소수 주민의 의견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관측을 내놨습니다. 주민의 참정권이 강화가 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감사 청구제에서 청구 요건이 이제 하향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과거에는 주민들이 그 조건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의구심은 있지만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이 시행이 되면 아마 소수의 의견도 또 지방행정에 투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인식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군은 지난해 6월 개최된 자치분권 추진계획 중간보고에서 주민 인식, 공무원 역량 등을 이유로 자치분권 실현 부적합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자치분권대학 운영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열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해서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서천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분권 협의회 위원들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최근 불거졌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B2, 영끌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동산과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자주 섞인 말인데요. 충남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은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기보다 나만의 콘텐츠로 승부하는 청년 사업가들을 위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일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상반기 청년 실업률은 10%에 육박하며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정부는 여당과 합의한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하며 청년들의 미래 도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약 2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일자리 해소와 미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월세를 지원하는 등의 일시적인 갈증 해결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팬데믹 사태에서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되고 기업들은 지갑을 닫으며 좀처럼 취업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바꿔놓은 언택트로의 전환은 나만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변모하면서 SNS나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해진 플랫폼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요. 대신 취업이 안 좋은 만큼 자기 좀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걸 좀 많이 도전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난 30일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에서는 나만의 콘텐츠 하나만 있으면 무료로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이른바 청년 창업 지원 사무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은 초기 자금이 부족해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서천군의 청년들은 맘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창업이 정말 쉽지 않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진짜 좀 뛰어들고 시간을 많이 쏟고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또한 예비 청년 사업가들을 지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천에서 창업 시작하시는 청년들한테 자리를 잡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랑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지역재단 3층에 위치한 청년 창업 지원 사무실에는 입주가 모두 끝난 상태이며 총 5개의 청년 기업이 1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입주 기업은 청년극단 플레이바소, 웹툰 만화 플랫폼 제작의 하늘다람쥐와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이루자몽, 서천의 조류를 직접 촬영해 일러스트 및 굿즈를 제작하는 미트그린, 마지막으로 서천을 홍보하는 유튜브 채널인 우리 동네 스튜디오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재사용을 원할 경우 심사를 거쳐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현재 입주기업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 지속가능지역재단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지원 자격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또는 3년 이내의 1, 2인 청년 사업가입니다. 지속가능지역재단은 올 하반기 새로 편성된 예산으로 입주기업의 교육제도 마련과 의견을 수렴한 뒤 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에 많은 사업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많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비문의 학습자의 학습 자신감 회복 및 성취감 고취를 돕기 위해 예산 1억 원을 투입해 서천 지역의 문해교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문해교실을 중단했고 7개월 만에 수업을 재개했는데요. 오랜만에 서면 면민의 집 문해교실 수업에 참여해 수업을 듣는 어르신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면민의 집 문해교실이 지난 17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4일 면민의 집에서 수업을 진행한 문해교실 강사는 문해교실 학습자와 강사 모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 후 수업을 재개했고 거리두기, 손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서천군 8개 읍면 15곳에서 문해교실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총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문해교실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 수업 대상자는 서천 군민이자 비문의 학습자로 매년 하반기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낸 후 신청자 접수를 받고 서천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수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문해교실 기본교재는 총 12권으로 1에서 4권까지 소망의 나무, 5에서 8권까지 배움의 나무, 7에서 12권까지 지혜의 나무로 난이도별로 구분됐습니다.
또한 서천군과 서천군 문해교사 협의회가 자체 제작한 우리 고장 서천 이야기, 수학교재, 컬러링북을 수업에서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면민의 집 문해교실 수업에 참여한 박연희 수강생은 어릴 때 학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아 수업을 신청하게 됐다며 수업을 듣고 본인의 이름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를 일찍 잃고서 동기간을 업어 키우고 공부를 못했어요. 나도 이제 일 좀 그만하고 노인대학이라도 다녀서 한글을 배워야겠다 하는 도중에 면민의 집에서 한글을 가르친다고 해서 나왔어. 내가 이름자를 쓰니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어 박 수강생은 문해교실 수업을 듣고 손자에게 편지를 쓰며 글자로 소통했던 뿌듯한 경험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힘이 닿을 때까지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이 한이 돼 수업을 신청했다는 권양의 수강생도 문해학습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돼 정말 행복하다며 수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거 다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아주 학교를 못 다녀서 원이 되고 한이 돼서 이렇게 늙어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한 게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무조건 좋은 거야. 한편 서천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일정 변경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고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방문으로 서천군에서 개발한 학습지를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송림항, 송석항, 선도리 해변 등 어촌유들 300사업이 진행 중인 해안가를 관내 외 기업 및 재단 5개와 함께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서천군은 오는 9월 15일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2021년 국제연안정화의 날 중앙행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업마다 반려해변을 담당해 정기적인 정화활동, 청결 캠페인 등 해변의 청결을 위해 다양한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해변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반려해변은 각각 한솔재지 장항공장은 송림해변, 한국중부발전 신서천 발전본부는 춘장대 해수욕장, 베르상스 퍼시픽 장항공장은 송석 갈목해변, 파에코일 바이오텍 코리아는 선도리 해변,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은 비인해변입니다. 반려해변 제도란 반려동물을 보살피듯 기업과 민간단체가 특정 해변을 정해 내 가족처럼 여기고 책임감 있게 보호하는 활동으로 1986년 미국 텍사스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수단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 30여 개 벼 품종 비교 전시 포장, 우량종자 증식포, 예찰포를 이달 말까지 개방하고 벼 종자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0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하는 벼 품종 비교 전시포에는 지난 5월 농기센터 직원들이 손 이양한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 향미, 찰벼, 유생미 등 30여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현재 등숙기 단계에 있어 품종별 특성을 비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량품종 증식포는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대방 품종을 드문모 심기에 재배한 포장으로 관행심기 포장과 생육 상황의 비교 관찰이 가능합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는 다비구, 보비구, 모방제구, 표준방제구를 설치해 병해충의 발생 정도를 파악하고 재배 방법에 따른 생육 상황, 병해충 발생 정도를 고려해 농업인에게 선제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협의체는 지난 26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소중한 먹거리가 담긴 희망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협의체의 특화 사업인 희망나눔 꾸러미 사업은 장항읍 좋은 이웃의 후원금으로 마련되며 각종 식재료를 담은 꾸러미와 함께 매달 식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꾸러미는 돼지고기, 자반고등어, 각종 채소와 과일 등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로 구성했습니다. 지난 27일 서천 여자정보고등학교는 1학년 융합미디어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2021년 영상 나눔버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보여주는 영화에서 놀아주는 영화로라는 슬로건 아래 뉴스 제작,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등 수준 높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관련 직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지역의 방송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미디어 체험 교육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대의 K미디어를 전파하는 주인공이 될 역량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천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4일과 27일 한상중학교, 동강중학교에서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월남 이상재 선생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월남 시간여행은 서천의 대표 독립운동가인 이상재 선생의 가르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 체험, 몸으로 배우는 점진적 연극 활동, YMCA 야구단, 월남 과거시험 등 역사적 사건을 연계한 진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